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으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의 97%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50년 동안 어르신들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진료해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태현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꽤 자주 봅니다. 최근엔 양산에서 올라오신 79세 이한규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언덕길을 1시간씩 걸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상쾌하고 기분도 좋았는데 몇 달이 지나니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내 몸에 맞지 않게 하면 심장은 빨리 지치고 관절은 빠르게 닳아 결국 건강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정확한 운동법을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운동하면서 오히려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최악의 습관 7가지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좋은 줄 알고 운동 열심히 하다가 몸이 더 아파지고 병원비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고 중요한 영상을 놓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가 나도 이거 따라했었는데 힘들더라. 운동하고 나면 오히려 아팠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은 게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의 댓글창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이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을 망치는 아침 운동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실천해 오셨는데요. 사실은 몸에 큰 무리를 주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른 새벽, 눈 뜨자마자 공원이나 헬스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몸은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에 가장 굳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의 윤활액은 줄어든 상태, 혈압은 높고 근육은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걷거나 뛰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가고 허리와 무릎은 약해진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갑자기 어지러워 넘어지거나 병원에 실려오는 일도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76세 김일선 어르신의 사례가 그랬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걸 수년간 해오셨는데 최근 들어 다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관절 주변 근육은 말라 있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침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운동 없이 곧바로 걷거나 뛰는 것. 그게 관절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줄이는 운동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뒤 방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근육이 깨어나고 심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몸이 풀리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대에는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심장도 안정돼서 운동 효과가 더 좋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 강도를 무조건 낮춰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30분 걷던 걸 10분부터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걷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무릎의 수명은 몇 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에 무릎이 아픈 상태로 공원 걷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꼭 루틴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나도 오늘은 스트레칭부터 해봤다는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함께 실천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릎을 망가뜨리는 쪼그려 앉기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다리에 힘이 있어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TV 보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이 자세, 특히 지금 나이에는 오히려 무릎 안쪽 연골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마모시키는 위험한 동작입니다. 며칠 전 거창에서 올라오신 75세 박정욱 어르신도 매일 쪼그려 앉기를 10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하셨는데 최근엔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진찰해보니 무릎 연골이 점점 닳고 있었고 방치했다면 관절 사이에 물이 차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인 스쿼트 자세는 60대 이후엔 절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먼저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무릎 각도는 90도를 넘지 않게 하고 발은 어깨 너비, 시선은 정면, 허리는 곧게 펴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무릎에 힘을 주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하세요. 속도와 횟수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관절엔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무릎에 시큰한 느낌이나 소리가 난다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참고 계속 해야지 하면 더 큰 후회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TV 보시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 동작이 무릎을 조금씩 아프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 덜 아프고 편하다는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무리한 팔 운동은 각질이 없어진 이후, 즉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깨나 팔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 쉽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나 흔드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깨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둘째,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뒤로 밀거나 꺾는 동작이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반복 횟수보다는 움직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10번을 빠르게 하기보다는 3번을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개수보다 느낌, 이게 바로 어르신 운동의 핵심입니다. 혹시 생수병을 들고 팔을 흔들며 운동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단 3일만이라도 팔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느껴보시고 괜찮으시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이젠 팔 돌리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이런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운동은 내 몸이 괜찮은 방향으로 도와줘야만 효과가 나며 그제서야 진정한 건강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르신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신 또 하나의 운동 습관인 하루 만보 걷기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바닥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걷기 습관입니다. 흔히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의 비결이라는 말을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르신들께는 절반만 맞는 말이며 절반은 매우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발바닥,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만보 채우기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문정길 어르신은 딸이 선물한 만보 시계를 차고 매일 정해진 목표를 채우기 위해 2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성취감이 있었지만 점점 발 뒤꿈치가 옥신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 족저근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걷는 동안 발바닥과 허리에 반복된 충격이 누적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의해 가장 약한 부위부터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지지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걷기조차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만보 목표는 가감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천천히 걷고 중간에 벤치에서 쉬는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딱딱하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감 있고 발볼이 넉넉하며 뒤꿈치가 부드러운 운동화를 선택하세요. 셋째,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허리 펴기 같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통증을 줄이고 피로를 덜어줍니다. 지금도 만보 채우지 않으면 찝찝해서 더 걷는다거나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참으며 계속 걷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한 걸음씩 줄여 보세요. 기록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보 말고 20분만 걸었어요. 라는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무릎과 허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덜 다치고 오래 할 수 있어야 좋은 운동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는 요즘 가장 흔한 실수, 유튜브 운동 따라 하기의 위험성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집에서 하는 운동 영상도 다양하게 시청하십니다. 영상 설명도 친절하고 하루 10분만 따라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따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상들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작은 크고 빠르며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번쩍 들거나 플랭크처럼 무리가 가는 동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2세 김명자 어르신도 유튜브에서 어깨가 굽지 않게 하는 운동을 따라 하셨다가 며칠 후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진단 결과 회전근개 염증과 어깨뼈가 붓는 증상이 발견되었고 원인은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겐 괜찮은 운동이 어르신에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상 제목에 반드시 시니어 전용, 60대 이상, 무릎에 무리 없는, 천천히 하는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영상을 골라주세요. 둘째, 운동을 따라하기 전 전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운동 중간에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운동 후에도 피곤함이 아닌 이상한 통증이 남는다면 내 몸이 그 동작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따라하며 좀 아프지만 괜찮겠지?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을 먼저 믿어주세요. 운동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은 정말 좋더라 하는 추천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운동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내 몸이 기분 좋아지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운동 중독형 습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엔 10분만 해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못하면 내일 더 해야지, 하루 빠지면 몸이 망가질까 봐 겁나하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80세 정수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계단 20층을 오르내리셨습니다. 1년 넘게 하셨지만 최근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로하며 입맛도 없으셨답니다. 검사 결과는 가을련 증후군, 즉 근육이 계속 손상되었는데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서 오히려 몸을 더 혹사시키게 됩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으면 근육은 계속 망가지고 염증은 쌓이며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혹은 3일 운동, 2일 휴식 같은 방식이 더 건강합니다. 둘째, 운동을 하지 않는 날도 몸을 위한 날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휴식이 회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셋째, 쉬는 날엔 오늘은 잘 쉬는 날이구나, 내일 더 잘 움직일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혹시 지금 운동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이 몸을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은 잘 쉬었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만큼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몸은요, 움직일 때보다 쉴 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여러분의 진짜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7가지 중 하나라도 익숙해졌던 습관이 있다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몸은 분명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운동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영상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도 오늘부터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건강을 되찾는 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한 지혜를 꼭 전해드릴게요.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함께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